사실 메가 트렌드에 잘 편승을 해야지 네. 큰 돈을 벌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뭔가 메가 트렌드 큰 그림은 대략적으로 나도 알겠으나 어떤 회사를 딱 투자를 할 때, 아, 이 중에서 어떤 회사를 골라야 되지? 이런 부분에 대한 항상 고민, 이런 것들이 네.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직접 투자보다도 펀드를 가입하는 사람도 있고, 음, 또 최근에는 ETF가 되게 잘 나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 그 두머리에서 그 서비스하는 분리력, 네. 그것도 이제 보면 시나리오 전략이 여러 가지가 있고, 네. 그 전략도 그 메가 트렌드 네. 그 관점에서 접근하는 전략이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그 서비스? 그것도 잠깐 설명해 주시면 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블릴레오라는 앱을 서비스하고 있는데, 이렇게 앱을 만드는 이유 자체가 근본적으로는 고객이 가장 필요한 거는 고객이 투자하는 모든 과정을 옆에서 함께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함께 한다는 게 PB가 막 전화하고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근본적으로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그 고객이 10만 명, 100만 명이 되면 근본적으로 다 전화하고 뭐 카톡 알려줘갖고 하는 게 불가능해요. 체계적이지도 않고 퀄리티도 떨어지고. 그래서 그거를 사람의 힘도 빌리지만 콘텐츠 힘도 빌리지만 자동화의 힘으로 달성하는 게 저희 목표죠. 함께 해준다는 거 이런 겁니다. 함께 해주기 위해서는 뭔가 의사결정을 내려서 그 시간이 지났을 때 그 의사결정이 그럼 맞았느냐, 체계적이었느냐, 왜 이런 결과가 나느냐, 왜 나쁜 결과가 나느냐를 서로 대화를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상황이 바뀌어서 새로운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면 이러이러한 검증 가능한 이유로, 복귀 가능한 이유로 이러이러한 의사결정을 내리고자 합니다. 확률적 상황을 활용해서 이용하고자 합니다라는 공동 의사결정과 설명이 필요하고요. 그래야 그 다음 단계가 됐을 때 다시 이제 복귀를 하고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 좋은 결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결정보다 시장이 이렇게 움직여서 더 많은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포지션이 됐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수를 써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각자의 목표에 맞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죠. 과거에 대한 얘기, 미래에 대한 얘기를 동시에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인간의 힘으로는 너무 복잡해요. 사람마다 다 다르기도 하고 반드시 그에 따른 이제 엔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에 저희는 로봇어바이저 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이뤄졌을 때는 100만 명, 1000만 명 전 세계 사람들한테 이 그 투자 여정을 함께 해주는 과정의 관리가 가능하겠구나. 그게 저희가 꿈꾸는 전 메가 트렌드죠. 이 핀테크에서 이뤄질 수 있는 메가 트렌드라 생각을 하고 있고, 블릴레오 앱은 이제 고객들한테 그 과정에서 한 가지를 같이 한 거죠. 이 투자를 들어갈 때 이러이러한 이유로 설명을 쫙 해주고,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 메가 트렌드가 존재할 것 같고 지금 들어가기에 충분히 적절한 시기인 것 같고, 하지만 들어갔을 때 경우의 수들이 시나리오가 나뉘면 잘못되는 시나리오가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방어를 해야 되고 잘 됐을 때는 이런 식으로 수익을 취할 수 있으니까 이런 포지션을 잡아가지고 갑시다. 상황이 바뀌면 우리가 또 포트폴리오를 바꿔서 함께 가겠다라는 한 가지 버전을 만들었어요. 그 블릴레오 앱에 현재 들어있고 그 안에는 10개 이상의 투자 전략이 들어있고 가장 대표적인 게 기술주 대첩. 재작년에 만든 건데 기술주 계속 가겠다. 그때 그 아이디어는 그거였어요. 조금 있으면 아마존이랑 등등이 시가총액 1000조가 되는데 1000조에서 끝날 것이냐. 내가 보니까 아닌 것 같다. 1000조가 아니라 다소 무리하지만 1경도 갈 수 있겠다.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 어떤 뭐 반독점 리스크 같은 걸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1000조에서 끝나는 트렌드가 절대 아닌 것 같다. 아까 말씀드린 애자일 문화도 있고 그 안에서 가지고 있는 고유의 R&D와 거기서 발생하는 무형자산의 해자들이 다 합쳐지면은 이거 하루아침에 끝날 트렌드가 아니고 2000조, 3000조 갈 수 있고 버블까지 끼면 개별 종목들이 1조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환경이다. 라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재작년에. 그러면 이거는 나머지 매크로 환경을 제외하더라도 무조건 사람들이 잡아야 되는 핵심 트렌드 중에 하나인 것 같다. 그래서 기술주 대체업이라는 투자 전략을 만들었고 대신에 일반인들이 투자하면 그냥 나스닥에 몰빵해도 사실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자니 변동성이 너무 크고 특히 레버리지로 들어가신 분은 변동성이 너무 커질 수 있으니까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순간순간 더 좋아 보이는 ETF가 나오면은 편승을 하겠다. 그래서 아크 같은 게 있을 때 아크 우리도 편승을 해야겠다. 그래서 들고 가는 방식으로 일반인들이 하기엔 귀찮은 리밸런싱과 이제 관리를 쫙 해드린 거죠. 그런 게 있었고 최근에는 친환경 같은 거를 활용해서 이제 그린라이트라는 투자 전략권 저희는 시나리오라고 부른 걸 넣었어요. 이 친환경에 투자하는 건 다 좋지만 내재되어 있는 리스크들이 존재해요. 일반인들이 다 알지 못하는 친환경 섹터가 그냥 갑자기 너무 수급 이후로 우리가 생각한 메가 트렌드가 더 늦게 온다 그러면은 겪어야 되는 그 고통과 어떤 수모의 기간이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좀 더 세련되게 리스크 관리를 해서 버틸 수 있게 만드느냐
이런 트레이더들이 혹은 전문가들이 넣을 수 있는 장치들을 다 넣어놓고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좋은 쪽에서는 이제 엄청난 트렌드는 항상 붙잡고 있을 수 있게 만들어서 계속 적립식으로도 투자할 수 있게 이런 투자 전략들을 짜서 드리는 거죠. ETF나 펀드들은 자기가 직접 해야 돼요. 그거를 그 리스크 관리랑 이제 판단을 직접 해야 되는데 저희는 좀 직접 하는 수고를 덜기 위해서 투자하면 어느 정도 자동으로 될 수 있는 수준을 만들기 위해서 이 앱을 만들고 이런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앱을 통해서 바로 이제 다이렉트로 투자가 가능하고 가능하죠.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종목을 이렇게 뭔가 포트폴리오 짜는 게 아니라 네. ETF를 가지고 이제 포트폴리오를 네. 짜시고 네. 하신 거고. 뭐 앞으로는 이제 종목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 종목이 들어가더라도 한 종목에 크게 들어가는 사례는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종목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자신 있는 종목이 있다 그러면은 바름업으로 그러니까 분석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내 성향에 굉장히 맞고 여기는 뭐 기업 문화가 됐건 대표이사가 됐건 무언가 때문에 이 종목은 10년간 들고 가겠다 혹은 7년간 들고 혹은 3년간 혹은 뭐 12개월간 들고 갈 수 있다 10개월간 들고 갈 수 있다 본인의 타임라인에 맞춰서 그 종목이 좋은 바이브를 주는 것 같다 그러면은 위성 전략으로 따로 한 3% 5% 정도의 돈을 넣어놓고 따로 투자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또 ETF를 가지고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거다 보니까 네. 사실 개별 종목의 리스크는 뭐 거의 없겠네요.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파고 들어가 보면 다 있겠죠. 그렇지만 최대한 없애려고 산업 전체에 투자함으로써 우리가 가장 확실히 알고 있는 것 종목들도 좋지만 이 산업이 좋다라는 베팅에 충실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메가 트렌드 앞으로 쭉 갈 것이다 해서 투자해서 잘 갈 땐 좋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어디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냐면 개인이 직접 투자를 했을 때 네. 함께하지 못한 그런 가정 하에서 예를 들어서 뭐 그 아이디어가 좀 지연이 된다든지 아니면 주춤한다든지 그런 리스크가 하나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지난번에 코로나19처럼 다 폭락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 리스크가 있을 것 같아요. 있죠. 네. 이게 사실 그럴 때 네. 뭔가 이제 그런 안정장치, 네. 리스크 관리, 그런 중요하죠. 모직 그런 거를 혹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저희도 그 안전장치를 굉장히 많이 걸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인들한테 가장 큰 리스크는 뭐냐면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간에 투자 전체를 그냥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죠? 투자를 가져가고 있다가 나는 너무 겁나서 너무 이거는 내 성향에 안 맞다 하고 아예 안 하게 되는 거죠. 혹은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사실은 1억 정도를 투자하고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너무 무서워서 1,000만 원만 투자하는 거죠. 1,000만 원으로 50% 수익이 났어요. 그거보다 1억으로 10% 버는 게 훨씬 낫잖아요. 1억 10% 벌면 1,000만 원이고 1,000만 원 50% 벌면 500만 원인데 자기한테 안 맞아서 1,000만 원밖에 투자 못하는 게 사실은 더 나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혹은 아예 포기해버리는 것. 그래서 일반인들이 안심하고 조금 장기 투자를 하려면 그러니까 매일 안 쳐다볼 수 있으려면 설명력도 중요하고 투명성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일반인들을 위한 최소한의 어떤 리스크 관리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여러 가지 원리를 이용하는데 뭐 금리, 뭐 장단기 금리차 같은 거 흔히 알려져 있는 것들도 활용할 수 있고 아니면 뭐 이동평균선에 의해서 혹은 이제 뭐 제가 듀얼 모멘텀이라고 부리는 어느 정도 이상의 하락 추세가 발생했을 때는 차라리 안 가져가는 게 낫다. 이번 코로나처럼 엄청난 속도로 빠졌다가 엄청난 속도로 반등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는 또 굉장히 있거든요. 한번 느리게 빠져가지고 3년, 4년간 빠질 확률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게 훨씬 높죠, 사실. 훨씬 높죠. 사실 이런 경우는 이번에 거의 처음이었고 맞아요. 최근에 약간씩 반복되고 있는 추세죠. 플래시 크래시처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빠졌다가 바로 반등해 버리는 경우는 외부 변수들이 있는 거죠. 또 유동성 같은 걸 뿌리는 변수들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시장이라는 거는 단기적인 폭발적 추세, 상승 추세도 있고 장기적인 하락 추세도 있고 장기적인 상승 추세도 있어서 적절히 이용하기에는 장기적인 추세를 이용하는 게 적절히 늦게 들어가서 오랫동안 상승장을 즐기는 게 가장 유리하고 하락할 때는 안 들고 있는 게 유리할 때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털어버려라 그러면은 투자를 포기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락 장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될 때는 포지션을 굉장히 비중을 줄여가지고 채권 같은 것으로 버퍼를 충분히 가져가도록 만들고 상승 장세에서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들고 와서 계속 쌓인 돈을 더 쌓아가면서 안정화를 시키는 그런 장치들을 제공해 주는 거죠. 이게 말은 사실 쉽거든요. 뭐 하락 추세 있으면은
뭐 채권을 더 넣는다든지 아니면 현금 비중을 확보한다든지. 네. 근데 이게 실제로 그런 상황이 오면은 음. 이 실행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사실 개인들 입장에서. 미리 결정해두면 굉장히 좋아요. 음. 미리 저희가 그 경제 위기가 올 수 있으니 항상 올 수 있으니까요. 특히 그 전에 뭐 12년간 되게 상승장이 지속됐으니까 올 수 있으니까 경우의 수를 생각하자. 온다면 미리 정해두면 행동하기 굉장히 쉽다. 장이 빠지고 있을 때 좀 줄여놨다가 장이 되게 빠르게 반등하면 혹은 천천히 반등하더라도 반등하고 있는 구간을 충분히 확인하고 들어가도 전혀 늦지 않다를 서로 공감을 해둔 상황이라면 그걸 행동하기 되게 쉬워져요. 그 앞서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코스피가 10% 오르는데 해지에 들어가는 비용이 이제 9%고 그 상황에서 이제 1% 먹었는데 네. 10% 못 먹은 거에 대해 아쉬움이 아니라 네. 어차피 우리가 이제 계획했던 시나리오 안에서 네. 9% 쓰는 게 당연하고 네. 1% 먹은 게 잘한 거다. 네. 그거랑 되게 뭔가 좀 맞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 수익률이 너무 낮아졌다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사실 기회는 되게 여러 가지 기회가 존재했는데 그 기회 중에 우리가 체리 피킹 하는 거예요. 가장 좋아하는 형질에 이거는 순식 안 당했다. 이거는 좀 덜 먹어도 이건 안전해.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기준으로 가장 양질의 기회들만 쏙쏙 뽑아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막 내려갔다가 최저점에서 반대해서 사면 여기서 막 20%벌 수 그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그거에 맞게 매매를 하면 되고 우리는 그런 거를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걸 저버리고 좋다. 마지막 20%는 당하지도 않고 먹지도 않겠다만 대신에 이 모든 게 끝나서 나머지 30%, 40%, 50%가 오는 것을 먹어도 충분하다. 라는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거든요. 자기가 골라야 되는데 고르는 기준이 없으면은 결국 최악의 순간에 가장 나쁜 기준만 계속 고르게 되죠. 그렇죠. 뇌동매매하죠. 뇌동매매하죠. 가장 뜨거운 거, 가장 자극적인 거, 가장 드라마틱한 매매만 하면서 굉장히 불행해지기 쉽죠. 그게 저도 이제 투자를 오래 했으니까 네. 머리로는 아는데 확실히 그런 거예요. 그런 상황이 오면은 점점 이제 감정적으로 쏠리는 네. 그런 제 자신을 발견하기도 네, 하거든요. 네, 그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운동을 할 때 트레이너들 있잖아요.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조언을 해주고 네. 누가 잡아주고 그런 것들이 뭐 물론 이게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주변에 같이 뭔가 이런 비전을 같이 하는 그런 멤버들이 될 수도 있고 아무튼 있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중요하죠. 중요하죠. 그 머릿속으로 자꾸 생각해보는 습관도 중요한 것 같아요. 남들이 90%다 합의가 돼 있는 내용은 사실 그거 맞춰도 배당률이죠. 내가 벌 수 있는 돈이 별로 없어요. 그죠? 그렇죠. 사람은 5% 10%의 작은 확률로 벌어질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과소평가하거나 굉장히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눈앞에서 하루에 3번 연속 교통사고를 보면 나 이번 주 교통사고 나도 날 것 같다 라는 확신이 굉장히 높아지고 교통사고를 눈앞에서 보지 않은 사람은 나는 평생 교통사고 안 당할 거야. 굉장히 과소평가하거나 굉장히 과도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근데 투자도 그렇거든요. 투자의 대부분의 기회는 그 작은 확률에서 나와요. 이게 남들은 다 안 될 거야 라고 하거나 남들이 엄청나게 이건 무조건 이루어질 거야 라고 보고 있는 것들을 자기 기준으로 잘 판단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머릿속에 시뮬레이션을 많이 해본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그 매매를 할 때 이런 거죠. 그 선물 옵션의 세계에서는 코로나 같은 사건이 1년에 한 번, 많게는 뭐 1년에 두세 번씩 발생했거든요. 선물 옵션 시장에서. 근데 맨날 그런 걸 피하는 데 집중을 하다가 어느 날 저걸 먹어야겠다. 먹어야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먹은 사람 거의 없었어요. 다들 그걸 어떻게 잘 피하느냐가 스킬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복수를 할 거야. 저거 예측이 가능하다. 저건 너무 똑같은 패턴이어서 예측 가능하다. 우리 예측해서 피했지만 예측해서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도 활용할 수 있겠다. 저 때 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있겠다 하면서 작전 계획을 짠 거죠. 작전 계획을 엄청 짰어요. 마치 축구나 농구에서 특수 케이스가 딱 나타나면 요건 이용해봐야지 하면서 시나리오 ABC를 계속 머릿속에 연구한 코치처럼 딱 연구해서 나중에 막 꿈에도 나오고 몇 년 동안 꿈에 나왔어요. 그 딱 벌어졌을 때 탁탁탁 이런 식으로 해야겠구나 하면서 나중에 그걸로 이제 돈이 벌리기 시작한 거죠. 남들은 이제 막 기겁해가지고 공포에 다 도망치고 있을 때 저는 포지션 미리 싹 비워놓고 있다가 약간 그걸 이용하는 매매를 착착착 포지션 쌓아갖고 남들은 막 다 손실 나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때 리스크 관리 잘 하고 한번 잘한 걸 이용해가지고 막 깜짝 놀랄 수익을 팍팍 내는 방법을 했는데 결국은 미리 상상해서 준비하는 것. 남들은 그거는 예측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을 때 왜 불가능해요? 예측해보면 되는 거죠. 코로나 사태가 내년에 다시 터진다면, 올해 다시 터진다면, 혹은 주식시장이 50% 다시 빠진다면 나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그때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포지션이 있어야 되는가?
근데 내가 잘못된 예측이어서 그런 일이 발생 안 했을 때는 또 어떤 포지션이 존재해야 되는가. 두 가지 시나리오를 동시에 달성하면서 중간쯤 가는 포지션은 내 포지션은 어떤 것인가? 중간에 어떻게 스위칭할 것인가? 머릿속에 계속 생각을 해보거나 남의 얘기들을 계속 읽어보다 보면은 마음의 준비가 돼요. 그럼 덜 놀라죠. 덜 놀라요. 재작년에 제가 뭐 1년에 한 번씩 트레이딩룸에서 이런 아비규환이 이뤄진다. 시장에서 10년에 한 번 당일 발생할 수밖에 없다. 준비된 사람이 이긴다 이런 콘텐츠를 썼는데 되게 놀랍게도 되게 많은 댓글이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준비 중이다. 대표님 준비 중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게 되게 놀랍더라고요. 보통 그 전에 10년에서는 뭐 절대 그럴 일 없다. 주식시장은 영원히 올라가는 거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을 텐데 이번엔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던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이제 투자자들의 레벨이 올라가서 다음번도 준비 많이 하시겠고 하시면 또 큰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말이 너무 길었습니다. 아니. 다 잘릴 것 같은데. 아주 마지막 질문. 네. 이거는 그냥 진짜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네. 하는 질문인데 답을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투자가 쉬우세요? 아니면 이렇게 경영하는 게 쉬우세요? 둘 다 어렵죠. 둘 다 어렵죠. 둘 다 어렵습니다. 둘 다 어렵습니다. 네. 저는 그래도 투자가 좀 쉽다고 말씀하실 줄 알았거든요, 사실. 투자가요? 네. 투자를 할 때는 제가 이제 실무자였으니까 저 혼자 이제 십수년간 배운 것들을 정리해서 혼자의 힘이라고는 하긴 뭐하지만 이제 제가 그 실무 영역에서 좀 이제 되게 자리를 잡았던 거죠. 누구랑 어떻게 대화를 할지, 내가 어떤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떤 시나리오를 통해서, 어떤 기법을 통해서 어떻게 매매해서 어떻게 조정할지, 그게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은 어느 정도고, 확신도가 어느 정도고, 반대로 갔을 때 어떻게 할지, 이런 실무 영역이죠. 실무 영역에서는 그 실력을 쌓는데 굉장히 힘들었지만 어쨌든 그 준비를 완료하고 이제 트랙 레코드를 쌓고 있었는데 경영은 갑자기 스코업이 굉장히 다른 거죠. 다 사람의 영역이잖아요. 우리 고객들의 영역, 우리 내부 팀원들 간의 사람 간의 영역, 그 사람들을 다 같이 또 모아가지고 훨씬 더 큰 프로젝트를 하는 거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많죠. 실무자 영역이 아니기도 하고 매니저 영역이기도 하고. 근데 둘 다 되게 재밌고 저는 그 투자에서 배운 거를 경영에 되게 많이 접목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잘 못했으면 아마 경영을 잘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질문을 잘못 드린 것 같아요. 네. 둘 중에 뭐가 어렵냐고 물어봐야 되는데 네. 뭐가 쉽냐고 물어보니까 둘 다 네. 이제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어렵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둘 다 어렵죠. 둘 다 어려운데 둘 다 그걸 찾는 과정일 것 같아요. 둘 다 뭔가 되는 방법을 찾는 과정이고 한참이 걸리는 것 같고 한 번 되기 시작하면 그 방법론을 계속 이용해서 자꾸 키워나갈 수 있겠죠. 장기적으로는 투자보다 경영이 훨씬 더 큰 기회가 있는 것 같아서 배우기도 훨씬 어려운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잘 들으셨죠? 여러분이 그냥 직장 나와서 뭔가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것보다도 잘 다니시면서 투자를 꾸준히 하시는 게 네. 훨씬 더 어떻게 보면은 리스크는 줄일 수 있고 네. 현명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어요? 여기 채널을 보시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오늘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요새 뭐 주식 투자 관심들이 굉장히 높아지셨는데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수준들이 높아지셨어요. 왜냐면 좋은 콘텐츠가 많기 때문이죠. 좋은 콘텐츠가 많고 찾아보시는 분들이 많고 뭐 구글이나 뭐 기타 채널로 예전에는 여의도에서만 알 수 있던 정보들이 되게 개방화가 됐고 민주화가 된 거죠. 사람들이 수준이 높아진 거는 저는 되게 불가역적인 현상이다. 한 번 수준이 높아지고 한 번 집단의 지혜가 높아지면은 영원히 돌이킬 수 없다. 반대로 갈 수가 없다. 라는 게 너무 든든해요. 그러니까 어처구니 없이 실패하는 사람이 굉장히 줄어들 것이고 성공하는 사람들도 확률도 조금 더 높아질 것이고 그 집단으로서의 투자자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아질 것 같고 그래서 국내 투자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투자에 관심을 가진다면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투자자로서 대성할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국내에서 막 트레이딩 하면서 막 잡주 가지고 뭐 테마 가지고 싸우는 분들이 영원히 뭐 수십만 명 계시겠지만 그보다 더 넓게 보면은 돈을 반드시 벌 수밖에 없는 시장들로 가서 벌 수밖에 없는 시간 구조 내에서 싸운다면 서로 도와주면서 싸운다면은
굉장히 이제 흥미진진한 미래가 기대되고 이 서학 개미 운동이 완전히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콘텐츠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네, 오늘 두물머리 천영록 대표님 모시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투자 그리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